그 다음 8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전기기사나 전기산업기사에서는 출제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기본 문제라고 얘기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얘는 뭐하고 똑같죠? 자기유지 회로입니다. 자기유지 회로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것은 AND와 OR와 NOT 게이트만 보고도 알 수가 있죠. 지금처럼 요거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OR돼 있죠. 뭐와 BS1과 뭐가 X가.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요. 여기가 BS1과 그 다음에 X가 OR가 된 거죠. OR는 병렬로 연결된 겁니다. 여기가 그렇게 된 겁니다. 거기에 AND가 됐는데요. 무엇이? 얘가 NOT 게이트네요. 무엇이? BS2가. 그러니까 여기에 AND가 됐네요. 무엇이? BS2가. NOT 게이트로, 비접점으로. 그래서 나온 게 뭐죠? AND 돼서 나온 게 X잖아요. 이렇게 해서 X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도면을 보면 얘가 자기유지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건 기본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얘도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기본적인 시퀀스라고 하는 겁니다. 복잡한 게 아니에요. 아주 단순한 자기유지 회로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하이가 되면 그러니까 BS 버튼을 눌러서 여기를 하이를 만들어줘요. 여기는 누르지 않으니까 L이 됐는데 NOT 게이트니까 하이가 되겠죠. 그래서 하이와 하이가 만나니까 AND 조건의 하이에 의해서 여기가 하이가 되니까 램프가 점등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하이가 되니까 여기는 L이 되거든요. 그래서 L이 되니까 다이오드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는 VC네요. 하이네요. LED가 점등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한번 살펴봐야겠네요. 점등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을 트랜지스터라고 하죠. 트랜지스터는 이렇게 전류가 흐를 때 점등하는 겁니다. 여긴 전원 맞죠? 접지되어 있죠? 여기 하이네요. 트랜지스터가 여기가 하이가 되죠. 이미터, 컬렉터, 베이스 하잖아요. 여기 있는 이 베이스에 하이가 들어가면 전류가 흘러가죠. 얘도 어떻게 되죠? 점등을 하는 겁니다. 이런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자기유지 회로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봐왔던 것은 무엇을 봐왔냐면 여기까지만 본 거예요. 여기를 잘라놓은 거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로직을 공부한 부분은 여기에 있는 제어 회로 이 부분만 본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에 뭐가 있죠? 입력 부분과 출력 부분이 같이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제어 회로 부분이 당연히 무접점이죠. 그런데 입력 부분은 무접점이 아니라 뭐로 들어가죠? 유접점으로 신호를 줘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입력 신호는 사람이 줘야 되기 때문에 유접점 신호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출력 부분도 물리적으로 출력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램프잖아요. 램프죠. LED도 마찬가지죠. 얘네들도 물리적인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제어 회로 부분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뭐죠? 논리다. 직접적으로 동작하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동작한다. 이렇게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한 부분이 제어 회로 부분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입력의 신호를 줄 때는 버튼을 눌러서 여기가 하이잖아요. 그리고 L이라고 하는 게 접지잖아요. 여기 있는 이 하이라는 신호를 이 버튼을 누름으로써 전류가 어디로 흘러가요? 이렇게 흘러가죠. 그럼으로써 여기 전압가가 생길 거고요. 여기가 하이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저항이 없으면 0V 되죠. 만약에 여기 저항이 없어 봐요. 그럼 그냥 접지잖아요. 그럼 여긴 절대 하이가 될 수가 없어요. 저항이 있기 때문에 전압 강화가 생기고 이 부분이 하이 레벨이 되는 거예요. 전압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전이차만큼이 여기 전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가 들어가는 거죠. 그런 원리를 다 가지고 있어요. 자, 요게 기본이에요. 어쨌든 얘는 무슨 회로다? 자기 유지 회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을 어떻게 하라 이런 얘기냐면 밑에 보면 이런 회로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명령어를 완성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7가지를 물어봅니다. 자, 보세요. X의 논리식을 찾아 쓰시오라고 했죠. X의 논리식. 그러면 X는 여기 있잖아요. 그런데 논리식을 쓰는 게 뭐로 표현했죠? B 플러스 C다. 한번 보세요. B 플러스 C면 이거하고 이거가 플러스 돼서 X가 된 건가요? 아니잖아요. 얘 절대 아니죠. 그 다음 여기 보세요. A와 D에다가 B 바다. 그러면 보세요. 여기 B잖아요. 여기 B 바네요. 그럼 여기는 뭐가 될까요? A와 D가 되나요? 여기까지가 A잖아요. 여기가 D잖아요. 여기 D에서 넘어온 거니까. 그럼 여기는 A 플러스 D가 된 거죠. 여기는 B인데 넘어오니까 바가 된 거죠. 그럼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A, D에 B의 바가 된 거죠. 얘가 뭐가 되는 거야? X가 되는 거죠. 이렇게 논리식을 찾는 겁니다. 그렇다면 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얘는 AND 하나고요. 얘는 OR 하나고요. 얘는 AND에다 OR 된 거잖아요. AND에다 OR 된 게 아니잖아요. OR에서 AND 된 거기 때문에 이것도 답이 아닌 거거든요. 사지선다형이잖아요. 주관식 문제에서 사지선다를 보여줄 수 있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골라낼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2번에 대한 답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유지 회로라고 했죠. 이런 자기유지 회로를 지금처럼 여러 가지 문제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X에 대한 논리식을 쓰라고 했고요. 그래서 2번에 답을 찾았는데요. 그 다음 두 번째는 PLC 프로그램을 완성하는 겁니다. 명령어가 주어졌는데요. 이 명령어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명령어를 쓰는 게 아니에요. 문제에서 주어지는 명령어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명령어로 작성했을 때는 오답으로 처리한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PLC 프로그램을 완성할 때는 반드시 주어지는 명령어만 써야 됩니다. 다른 명령어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한번 보죠. 여기 보면 항상 이렇게 되는 지점은 시작이죠. 그리고 이렇게 돼서 여기에 연결되는 것은 병렬이죠. 그래서 시작의 명령어는 R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R이에요. 무엇을 시작했는가? 0.1을 시작했죠. 그 다음에 병렬이죠. 병렬은 어떻게 해요? OR라고 하는 거죠. 얘는 O라는 명령어를 썼습니다. O라는 명령어를 썼어요. 그런데 뭔지 몰라요. F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여기서는 이 F가 뭔지를 찾아내야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F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가 되어 있어요? and not이죠. and not. not은 n이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and not이에요. 그래서 R이고요. 다음에 O가 되고요. 여기는 and not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G가 뭔지 모르죠. 역시 찾아야 됩니다. 그 다음 W가 되어 있죠. W는 8.0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H가 뭔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것은 시작이죠. 그래서 시작 R이라고 하는 게 H가 되겠죠. 그리고 요거는 W입니다. W가 3.1이에요. 그 다음 여기도 시작이죠. 요것도 시작, 요것도 시작입니다. 시작인데 요거는 여기 문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4로 시작 4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W죠. 여기가 W. W가 얼마예요? 3.2죠.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것들을 우리는 찾아야 돼요. 이것을 보고 찾아야 돼요. 여기 보면 얘가 3.1이잖아요. 얘가 3.2잖아요. 여기 3.1이고 3.2예요. 8.0은 어디 있나요? 8.0은 X가 8.0이죠. 요게 8.0이잖아요. X가. 요게 8.0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돌아와서요. 여기에 0.1과 여기가 0.1이 되겠죠.
여기가 8.0이 되는 거예요. 오화되는 자기 유지가 되겠죠. 그럼 여기가 8.0이 되는 거예요. 자기 유지. 그 다음 엔드 낫이잖아요. 여기가 엔드 낫이죠. 여기가 0.2잖아요. 엔드 낫 0.2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0.2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요. 8.0에서 L1, 8.0에서 L2로 가잖아요. 8.0에서 3.1로 가고 8.0에서 3.2로 갔으니까 여기가 8.0, 여기가 8.0이 돼야 되겠죠. 이것을 보고 이것을 찾아야 돼요. 여기가 병렬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면 여기가 병렬 연결되어 있다면 0.1과 8.0이 x가 8.0이 x가 5화 되는 것만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보세요. 여기는 리드잖아요. 그 다음에 5화잖아요. 여기 뭐가 와야 돼요? 8.0이 와야겠죠. 그 다음 여기는 엔드 낫이잖아요. 여기는 0.2가 와야겠죠. W 8.0이고요. 그 다음 시작 8.0이죠. 그래서 여기도 8.0이에요. 시작. 그 다음 W 다시 시작이죠. 8.0이죠. 그래서 8.0, 0.2, 8.0, 8.0 이렇게 돼야 되겠죠. 8.0, 0.2, 8.0, 8.0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 이해가 되죠? 다시 한번 보세요. 이해가 안 되면 안 돼요. 이거는 기본적인 이야기니까요. 자, 시작이죠. 0.1. 그 다음 병렬이죠. 8.0 자기 유지죠. 그 다음 엔드 낫, 여기는 엔드 낫이 돼야 돼요. 얘가 0.2가 돼 있죠. 그 다음 W가 8.0이죠. 시작이 8.0이죠. 여기가 시작이 8.0. 그 다음 W 3.1이죠. 그 다음 시작이 8.0이죠. 8.0. W 3.2죠. W 3.2. 이렇게 프로그램을 완성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문제를 풀려면 자기유지라고 하는 이것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 문제의 답을 완성할 수가 있어요. 자, PLC 프로그램 짜는 것들 시험에 잘 나와요. 잘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해 주셔야 돼요. 세 번째 문제 봐요. 전원을 넣은 상태라고 했죠? 전원을 넣은 상태, 그런데 운전하지 않아요. 그랬을 때 A와 E가 있는데요. 그 중에 H가 어디냐 찾으래요. 여기 전원을 넣었어요. 여기가 전원을 넣었어요. 동작하지 않아요. 여기가 로우가 되는 거죠. 동작하지 않아요. 여기가 로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상태일 때 버튼을 누르지 않았어요. 그러니 접지하고 연결되어 있죠. 여기 보세요. 전원을 넣은 상태 그리고 정지하고 있는 상태예요. 버튼 누르지 않았어요. 버튼 누르지 않으면 여기는 L이에요. 접지되어 있죠. 여기도 뭐가 돼요? L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L이 되어 있으니까 접지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뭐가 되죠? H인데 기호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답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가 L이니까요. 여기는 H지요. 여기가 L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피드백 돼서 여기도 L이거든요. 그럼 LL은 L이 되죠. 그래서 C도 L이고요. 요거 두 개가 L이 되는 거죠. D도 L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에 전원을 넣고 버튼을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H가 되는 부분은 여기인데요. 여기는 문제 조건에 없어요. A, B, C, D 중에 없어요. 그런데 한 군데가 있어요. 여기가 L인데 당연히 여기도 L이겠죠. 램프는 소등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L인데 낫 게이트를 넘어가면 E가 H가 돼요. E가 H가 돼서 여기도 H가 되겠죠. 그래서 HH가 만나서 램프가 소등 상태가 됩니다. 이런 상태가 되는 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답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알파벳 E가 됩니다. 이거죠. 이 중에 H가 되는 거 찾아라 그런 얘기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 사항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요것만 해당된다라고 하는 걸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제가 또 있어요. 문제가 여러분들 문제지 가지고 있는 걸로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램프 L1, L2가 점등 상태래요.
램프 L1, L2가 점등되고 있는 상태에서 A부터 E 중에 H 레벨인 걸 찾으래요. 점등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H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맞는 거죠. 그래야 점등이 될 거 아닙니까? 여기가 H가 되고 있어야 여기가 L 레벨이 되면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죠. 이렇게 흘러서 점등하는 거예요. 특히나 이런 전류를 우리는 무슨 전류라고 하냐면 싱크 전류라고 불러요. 싱크 전류에 의해 가지고 점등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H라는 얘기는 여기가 H라는 얘기죠. 그리고 C도 H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당연히 여기가 H라는 얘기는 여기도 H가 된다는 얘기고 여기도 H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B는 L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여기가 H지만 눌렀다 놓잖아요. 누르고 있는 게 아니라 눌렀다 놓는 겁니다. BS예요. 버튼 스위치이기 때문에 눌렀다 놓는 스위치예요. 그러니까 누를 때는 H가 되지만 놓으면 L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램프가 점등하고 있는 상태에서 H가 되는 건 C죠. H가 되는 건 D죠. A는 아니고요. B도 아니죠. 그 다음 E도 아니죠. 그러면 지금 현재 답은 뭐가 되는 거예요? C와 D 두 개가 되는 거죠. C와 D 두 개가 됩니다. C와 D. 이렇게 또는이라고 쓰면 안 돼요. 두 개 점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쓰셔야 돼요. 이해되죠? 두 개 점입니다. 두 개 점. C, D. 두 개를 쓰시는 거고, 그 다음 다섯 번째 문제를 보는 겁니다. 또는 하면 안 되고요. 다섯 번째 문제는 요거를 완성했고, 다섯 번째 문제는 요것도 완성했죠. PLC에서. 그 두 가지는 다 했어요. 그 다음 여섯 번째 문제를 보면 이번에는 BS1을 눌렀다 놓았습니다. 그러면 램프는 점등했습니다. C점의 레벨과 D점의 레벨이 어떻게 되는가를 물어요. BS1을 눌렀다 놨습니다. BS1을 눌렀다 놔서 램프가 점등했습니다. 눌렀다 놓으면 하이가 되겠죠. 그래서 하이가 되는 거고요. 요거는 누르지 않고 있어요. 원래 L입니다. 하이가 되겠죠. 그래서 하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하이가 되고 눌렀다 놔도 계속해서 램프가 점등하겠죠. C점의 레벨과 D점의 레벨은 어떤 레벨이 되죠? 둘 다 하이죠? 그리고 2점의 레벨은 어떻게 되죠? 여기가 하이가 되니까 2점의 레벨은 L레벨이 되죠. 우리가 지금 문제 물어보는 것은 C점의 레벨이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죠? C점의 레벨은 하이, 2점의 레벨은 L. 됐습니까? C점은 하이, 2점은 L. 이렇게 H와 L로 답을 하면 됩니다. 이 문제를 잘 봐요. 일곱 번째 문제가 좀 떨어져 있는데 L1, L2가 점등 중일 때 BS2를 눌렀다 놨어요. 껐단 얘기죠. 그랬을 때 C, E, D의 레벨 상태를 차례로 표현하는데 H, L, H 형태로 표현하래요. 전압 상태에선 H레벨, 접지 상태에선 L레벨로 표시하는데 HL의 형태로 답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얘와 같이 답을 하면 돼요. 어떤 점을? C, D, E가 아닙니다. C, E, D의 레벨입니다. 이걸 잘 봐야 돼요. C, E, D입니다. C, D, E가 아니에요. 바뀌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바뀐 대로 그대로 써야 됩니다. C, D, E 순으로 쓰면 틀린 거예요. C, E, D 순으로 어떻게 써야 돼요? 이런 형태로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점등 중에 있다고 그랬죠. 자, 이 문제에서 점등 중에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켜져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여기가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점등 중이니까 자기 유지가 돼 있는 거고 여기는 현재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리고 여기가 L이 되어 있겠죠. 이런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얘가 점등 중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BS2를 눌렀다 놓은 거예요.
누르는 순간에 여기가 하이로 바뀌면서 여기 L로 바뀌죠. L로 바뀝니다. L로 바뀌어요. L로 바뀝니다. L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가 눌렀다가 놓죠. 다시 하이가 되더라도 L이 됩니다. 눌렀다 놓으면 하이가 되거든요. L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는 소등이 되고 여기도 하이가 되면서 소등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C, E, D 순이죠. C는 L레벨이네요. E는 H레벨이네요. D는 L레벨이죠. 그래서 답이 뭐가 돼요? L과 H와 L이 돼야 되겠죠. C, E, D. C, E, D. 문제 까다롭죠? 그래요. 이거 까다로워요. 이걸 잘못 보면요. 그 한 끗 때문에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별것 아닌데요. 로우하고 하이 판단하는데요. 까다로워요. 그래서 신경 바짝 쓰고 문제 풀어야 돼요. 안 그러면 틀려요. 전기 계기에 오차가 발생을 하는데 그 오차가 발생하는 원인 6가지를 쓰래요. 오차는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측정했을 때 정상적인 값이 나오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계기로 전압을 측정하든가 전류를 측정했을 때 그 전압이 측정값이 참값과 다르게 나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달라지는 원인은 첫 번째, 계기에 0점이 제대로 안 맞춰져 있을 때, 우리가 모든 계기를 측정하려면 0점 세팅부터 하고 측정하잖아요. 그런데 0점이 안 맞춰져 있다. 자, 요즘은 디지털형 계기니까 그런 게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0점을 맞춘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0점 조정 나사를 돌린다 뭐 이렇게 되는데 옛날에 아날로그 계기는 다 있습니다. 0점 조정 나사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디지털형 계기라고 하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아날로그형 계기와 디지털형 계기를 모두 포함해서 답을 하면 돼요. 오차가 생기는 원인은 일단 0점이 안 맞다. 두 번째, 이 계기가 수평 계기가 있고요. 수직 계기가 있는데 수평이나 수직 같은 것을 안 맞추고 불량하게 측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오차가 생기겠죠. 세 번째, 디지털도 그렇고 아날로그도 그렇고 외부의 온도에 따라서 계기 오차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주 뜨거운 곳에서 아날로그형 계전기를 사용하게 되면 스프링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정상적인 값을 측정할 수가 없죠. 또한 아날로그형 계기는 전자기적인 현상을 이용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전류가 흐르고 자기장이 생기고 그것에 의해서 스프링 반발력이 생기고 그걸로 눈금을 측정하는데 외부에서 강한 자기장이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되면 오차가 생기겠죠. 외부 자기장, 외부 정전기장, 이것도 자기장도 정전기장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오차가 생길 수 있죠. 몇 가지 썼죠? 5가지가 된 겁니다. 그 다음 스프링이 있어서 스프링에 의해 가지고 측정이 되는 게 아날로그 계기라고 그랬죠. 스프링이 피로된 겁니다. 스프링이 피로돼서 반발이 약해져서 오차가 생길 수도 있다. 수명을 거의 다 한 거죠. 그 다음 마찰이 생깁니다. 그것도 가능하겠죠. 그 외에 스스로 발열되는 현상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스스로 발열이 돼서 이상 상태가 발생한다든지 또는 주파수와 파형이 정상적인 게 아닐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제한적이죠. 주파수와 파형은 전격 주파수, 전격 전압, 전격 파형을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거리가 좀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영향을 주는 겁니다. 5가지, 6가지 정도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거는 개당 1점씩 줄 겁니다. 자, 10번째 내용이에요.
얘는 22.9 kVy로 수전하는 단선 결선도입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라 그랬어요. 별거 없죠? MOF 옆에 두 개가 붙어 있어요. MOF 옆에 두 개가 붙어 있어요. 요거는 지극히 실무적이에요. 실무 도면을 보면 여기에 항상 두 개가 붙어 있죠. 표준 결선도 상에 보면 WH가 붙어 있는 건 맞는데 실무적인 도면을 보면 여기는 한전 지급품으로 해서 두 개가 붙어 있어요. 어떤 게 붙어 있죠? 얘는 한전 지급품이에요. 딱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도면을 보면 이게 실제 설계 도면이거든요. 이 도면을 잠깐만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표시하죠. 하이 볼테이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고압반이에요. 고압반 1면이죠. 큐비클 1면이에요. 여기는 고압반 2면이고요. 그 다음 고압반 3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하이 볼테이지, 하이 볼테이지. 큐비클 1면에는 무엇이 들어가냐면 LBS가 들어가고 피레기가 들어가죠. 그 다음 고압반 2면에는 여기 잘라져 있죠. MF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 PF가 들어가죠. PF와 MF를 하나로 묶어서 2면에다 넣는 거예요. 3면에는 PT죠. 그리고 퓨즈 들어가서 얘가 3면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세요. MF 옆에 한전 지급품인 두 가지가 꼭 들어가요. 실무에 보면 지금처럼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DM, 바 H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 두 가지예요. MF 옆에 두 개가 비어 있으면 이거 쓰면 돼요. 두 개가 비어 있으면. 한 개가 비어 있으면 표준 결선도면 WH 쓰면 돼요. 그런데 표준 결선도가 아니면 DM이라고 쓰면 돼요. DM은 여기 DM이라고 하는 게 최대 수요, 전력, 개가 아니라 양개까지 됩니다. DM 자체가 전력 양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처럼 여기 2번이 있다면 여기에 들어갈 것은 무엇이 들어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어떤 내용인지 알겠죠? 그리고 PT가 있고요. 그림이 좀 요상하게 그려져 있습니다만 그렇게 그려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52 다음에 접지가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변압기는 델타 Y 결선에 이런 표시가 보이죠? 요건 단상 변압기예요. 단상 3선식이라고 돼 있네요. 자, 여기서 첫 번째 문제를 보면 간단합니다. 1번과 2번 부분에 어떤 기기가 필요한가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DM이 들어가고요. VARH가 들어가는 거죠. 이해가 되죠? 무효 전력 양계, 최대 수요 전력 양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두 개가 있을 때.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를 보면 변압기 2차 측 3상 결선용 변압기 중성점을 접지하는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 돼요? 2차 측의 3상 결선용 변압기 중성점은 접지를 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않는 것이 좋은가 판별하라. 당연히 여기는 접지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 OCR의 명칭은 뭘까요? 과전류 계전기. 굉장히 쉽죠. 이렇게 답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문제에서 여러분들 조금 전에 봤을 때 1번에 대한 답 쓰는 거 요거 고민들을 많이 해요. 어느 때 어떤 걸 쓰느냐 그거 분명히 기억하세요. 그 다음 이 문제 풀었어요? 그림과 같은 평면 건물에 대한 배선 설계를 하기 위한 설비 부하 용량을 표준 부하에 의해 구하시오 그랬어요. 아무 조건 안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표준 부하에 대한 부하 밀도를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사무실이나 상점에 대한 부하 밀도가 얼마인지, 주택에 대한 부하 밀도가 얼마인지 이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특별히 조건이 없기 때문에 면적에 의한 값만 계산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사무실과 상점은 30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주택은 바뀌었죠. 40에서 바뀌었어요. 60m 제곱 미만일 때는 3kg를, 그리고 60m 제곱 이상에는 3kg에다가 10m 제곱당 0.5kg를 가산하는 거죠.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정리를 이렇게 해드렸어요. 주택이 60m 제곱 이상에서는 10m 제곱당 0.5를 가산한다. 그러니까 사무실이 이만큼이에요. 표준부하 정해졌죠? 상점이 이만큼이에요. 표준부하 정해졌죠? 주택은 기본적으로 60까지 60m 제곱 미만일 때 기본이 3kg입니다. 3kW예요. 그런데 볼트 암페어로 그대로 봐도 돼요. 3kW를 기본으로 하는 겁니다. 요 기본은 60m 제곱 미만일 때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60m 제곱 이상일 때는, 그때는 지금 20이 더 증가됐죠. 그러면 결국 뭐예요? 10m 제곱당 0.5니까 20으로 됐으면 2배 해줘야 되겠죠. 단수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10m 제곱에 대한 단수를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10m 제곱이잖아요. 단수를 구해야 되니까 지금 면적이 80이잖아요. 기본은 60이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얼마? 단수가 2단이 나오는 거예요. 2단. 요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단수가 2단이 나와서 10m 제곱당 2단이니까 증가는 0.5kg가 증가되거든요. 그래서 0.5kg 500W 증가. 요만큼 가산부하가 있겠죠. 이걸 계산하면 7480VA가 되는 거예요. 얘가 설비 부하 용량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분기회로를 구하거나 다른 여러 가지 하는 거예요. 특별하게 다른 조건이 주어지지 않았고요. 면적만 주어졌기 때문에 면적에 의해서 계산만 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이죠. 주택의 60 미만에는 기본적으로 3kg인데 그것이 넘어가면 10m 제곱당 0.5kg를 가산한다. 20이니까 당연히 2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가산부하가 이만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주택의 면적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잘 기억하세요. 자, 이거 처음 보는 거거든요. 당연히 처음 보는 겁니다. 왜? 요거는 바뀐 지 얼마 안 됐어요. 2024년 3월 1일 바뀌었어요. 여기서 보면 30까지 끊어졌어요. 40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60m 제곱 미만일 때 이만큼, 60m 제곱 미만일 때 3kg, 60m 제곱 이상일 때 3kg에다가 10m 제곱당 0.5kg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리고 주택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산부하가 없어요. 진열창에 대해서는 1m당 300은 변함이 없어요. 이런 것도 변함이 없어요. 그 다음 이런 것도 특수전등도 변함이 없어요. 얘네들은 그대로 다 이전에도 있었던 거예요. 단 없어진 게 주택은 500에서 1000을 가산한다라고 하는 것이 없어졌어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요거 기억하세요. 3kg 다음 10m 제곱당 0.5 요거요. 제가 다음에 모의고사로 다시 낼 거예요. 시험 문제 나올 거니까 이번이든 다음이든 어쨌든 나올 거니까 꼭 보고 가세요. 그 다음 12번째 문제입니다. 전원이 인가된 상태에서 아날로그형 멀티테스터기를 사용해서 전기 회로의 저항을 측정할 수 있겠는가?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전원이 인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0점 조정한 다음에 그것으로써 저항을 측정하는 거죠. 여러분들 아날로그형 멀티테스터기 알죠? 자, 얘가 아날로그형 멀티테스터기죠. 저항을 측정할 때는 여기 렌지가 있거든요. 렌지 여기는 안 보이고 여기 마킹이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마킹이 되어 있죠. 보입니까? 요 마킹되어 있는 부분을 요 렌지를 저항값의 가장 큰 위치에다가 옮겨 놓습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요 단자 두 개를 접촉을 해요. 접촉을 하면 이 바늘이 여기 와요. 여기. 이 바늘이 여기에 서 있어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또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여기에 있는 이 0점 조정 나사를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바늘을 어디다 맞춰줘야 되죠? 여기다가 맞춰줘야 돼요. 0점에다가 맞춰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저항을 측정하는 거죠. 얘가 5ohm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킬로옴에다가 놨죠. 킬로옴에다 놨어요. 그럼 1킬로옴에서 여기 보면 얘가 킬로옴 단위가 되겠죠? 킬로옴 단위가 돼요. 그래서 이것이 측정한 값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죠? 5킬로옴 정도가 되는 거예요. 아, 이 저항은 5킬로옴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전압이 인가된 상태에서는 그걸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렇게 측정을 하다가 이 렌지를 가장 큰 데다 놓는다 그랬죠? 가장 큰 데다 놨는데 측정되니까 이만큼 나와요. 이만큼. 이만큼 나오면 얘가 답이 정확하게 안 나오죠. 몇 ohm인지. 지금 킬로옴 단위로 놓으면 여기가 1킬로옴이니까 여기가 500오hm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지금 한 250오hm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는 렌지를 바꿔야죠. 지금 여기서는 킬로옴 단위, 100오hm 단위잖아요. 그러니까 렌지를 이번에는 여기다 갖다 놓는 거예요. 여기. 요 자리에다 갖다 놓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이제 이것의 몇 배로? 눈금이 10배로, 10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 이 상태로 놓고 나서 다시 측정을 해보면 얘는 한 255ohm이면 여기가 500, 여기가 200이니까요. 여기가 300 정도 되겠죠. 400이죠. 그러니까 한 대략 뭐 이런 정도로 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렌지를 바꾸는 거예요. 원래 여기쯤 왔던 것이 이 렌지를 여기다 이렇게 옮겨 놓으면 이만큼 오게 되겠죠.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이 저항값을 측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예, 그런 게 저항 측정하는 거예요.